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그렇어? 북한 형사랑 큰 사건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안녕하세요, 레빗구미입니다. 이번에 또 누구 잡으는데?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이 개봉했습니다. 2017년에 공조 1편이 개봉했었죠. 명절 직전에 개봉해서 780만 명의 관객이 본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본 영화는 아니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유머나 화면이 너무 촌스럽고 유치하게 느껴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가벼워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임철영과 강진태라는 캐릭터의 케미가 생각보다는 볼만했다는 거죠. 여기 유나가 연기한 민영이 좋은 양념으로 적용을 해서 웃음을 유발했었죠. 그래서 1편은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편을 안 만드는 게 이상하죠. 코로나에서 조금은 벗어난 지금 추석 명절 직전에 개봉하는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 영화 어땠을지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오늘의 영화는 공조2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 추석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공조2 이외에는 없습니다. 연휴가 짧기는 하지만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영화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흥행 전략을 무척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공조2는 JK필름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JK필름은 해운대의 윤재군 감독이 만든 영화사죠. 여기서 제작된 영화들을 보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퀵, 7광구, 스파이, 국제시장, 담보, 협상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제작사입니다. 하나같이 가볍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들이죠. 영화를 볼 때는 그럭저럭 집중해서 보지만 극장을 나서면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개봉한 공조2도 전형적인 JK필름의 영화들과 비슷한 영화입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현빈과 유해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다니엘 해니가 FBI 요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에서 강조했던 삼각공조로 약간의 변주를 주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1편과 구성이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 형사랑 큰 심지어는 유나를 내세운 개그도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누구 악역 잡으는데? 장명준 역을 맡은 진성규가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잘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편과 마찬가지로 그게 긴장감은 쉽게 부서지는 느낌이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긴 하지만 중간중간 유머를 섞다 보니 그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등장시키거나 퇴장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1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개봉한 한국 텐트폴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도 과거에 써먹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유머와 액션을 보면 아주 가볍게 즐길 만한 영화입니다. 특히 다니엘 해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캐릭터 자체는 보강된 느낌입니다. 배우 자체가 무척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니엘 해니를 무척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 잭이 등장할 때 영화의 온기가 도는 느낌입니다. 그걸 제작사나 감독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철영과 민영, 잭 사이의 관계에서 그걸 써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편에 비해 조금 낫다는 느낌이 듭니다.
액션 장면이 여전히 단편적이고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편보다는 조금 분량이 늘었어요. 인터내셔널하게 뭐 특히 다니엘 레니는 좋은 액션을 보여줍니다. 1대 격투 장면이 다른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연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유해진 연기하는 강진태죠. 배우가 이 역할을 여전히 잘 살리고 있어요. 수다스럽지만 꽤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진태를 중심으로 철령과 잭이 서로 대립하거나 속고 속이는 관계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로를 돕게 되는 전형적인 전개를 보이게 되는데요. 세 배우의 주고받는 케미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2편을 1편보다 좀 더 재미있게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석훈 감독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연출해서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죠. 댄싱 퀸이나 히말라야 같은 영화도 연출을 했었고요. 이 작품들 모두 전형적인 JK 필름 영화들입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가볍고 유머가 있지만 액션도 좋았던 영화고요. 이번 공조 2편도 그 해적의 다른 버전이라고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 2에서 좋은 점을 또 하나 꼽으라면 심파가 없다는 것일 거예요. 다행히도 정말 가볍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머와 액션이 다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부담 없이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명절용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목적 하나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다니엘 헤니를 합류시킨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편이 흥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다음 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마도 명절 직전에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이 나온다면 2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영화가 되면 좋겠네요. 가볍고 재미있는 영화를 찾으신다면 공조 2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공조2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장시국이야 지금. 최고의 형사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공주 한번 하자. 공부 아직 안 끝났어.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 야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제 레빗구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전달되는 영화 이야기 뉴스레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